나는 요양병원 사회복지사다. 병원 하면 뭔가 모르게 의사 가운도 생각나고 멋진 일이라 느껴지지만 사실 그렇지만은 않다. 사회복지사는 병원의 꾸준 일을 도맡아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하면서 어쩌면 소리 없는 병원 내 지원부서이기도 하다. 하지만 나는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좋다. 그거면 충분히 매력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요양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에피소드와 사회복지사로의 고찰들을 이야기로 담아보려 한다. 어쩌면 신입 사회복지사라 열정이 먼저 앞서 서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나의 성장 일기가 되리라 생각해본다. 또한 내가 기록한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 나누어졌을 때 단 한 명에게라도 사회복지사로의 꿈을 꾸는 데 용기가 되고 도전이 된다면 분명히 가치가 있는 일이라 생각이 된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요양병원 사회복지사로의 일상으로 함께 떠나보자. 네, 이제 지금부터 저와 함께 요양병원 사회복지사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크하는 데서 저 잠깐 앉아도 되겠죠? 예. 앉아서 편안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두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제가 대본을 짠다거나 어떤 틀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몸을 닫고 있는 직장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떤 대본을 짜지 않아도 여러분들과 함께 충분히 편하게 또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저의 일상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요즘은요, 책을 내는 게 유명한 사람들만 책을 내지 않습니다. 요즘은 책을 만드는 게 대중화가 돼가지고요, 책 만들기 강의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얘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테마가 있다면 누구든지 사실은 책을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요양병원 사회복지사로 입사를 한 지 올해 10월 달에 딱 1년 차가 됐습니다. 제가 작년 19년도 10월 5일날 정확하게 입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 한 몇 개월, 한 1년 2개월 차 지나고 있는데요. 1년 동안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요양병원이 지금 오늘 행사를 하는 청포도 다방과 멀지 않은 거리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횡단보도 하나 딱 건너면 제 병원이 있는데 성심요양병원이라고, 성심하면은 카톨릭 재단이냐 궁금한 분들 있는데 옛날에 신부님도 왔다 하는데 지금은 전혀 카톨릭과 무관한 그냥 요양병원입니다. 네, 1년 차가 됐는데요. 처음에 왔을 때는 건물이 그래도 도로 한복판에 있고 삐까뻔쩍해 보여서 나름 괜찮겠네 하고 들어갔습니다. 또 요양병원 사회복지사, 아까 인트로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의사 가운도 생각나고 멋진 일 아닐까? 약간 처음에는 겁먹도 사실 솔직한 말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갔는데 사실은 그런 내가 생각하는 로망과 이 직업에 대한 현실은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어르신들을 대할 때 복지사님 이렇게 존칭을 해줄 줄 알았지만 현실은 사실 개참 아니더라고요. 어이 복지사야, 어이 심지어는 삼촌, 아저씨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내가 요양병원에서 사회복지사인데 나는 누구지? 한순간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직업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 보니까 저 또한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순간에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존칭, 내 호칭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날 누구라고 부르든지
그 사람들은 어쨌든 나를 필요로 한다는 거,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를 이 사회복지로 일을 하면서 더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요양병이라는 자체가요, 몸이 아파서 오는 곳인데요. 하지만 요양병은 사실 굉장히 답답한 공간입니다.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더 답답하죠. 왜냐면 보호자분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자유롭게 뭐 주말에 어르신 보러 병원에 들어오고도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부터는 보호자분들이 환자를 보러 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사랑하는 내 가족, 불과 몇 달 전, 혹은 몇 년 전, 혹은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얼싸았던 내 가족을 볼 수가 없다는 그거에 대한 어르신들이 굉장히 공포감,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가집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요양병원이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뭐 프로그램이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요, 사실은 어르신들은 생활하는 주요 환경, 그 반경이 네모난 침대 하나가 전부입니다. 사실 그 침대에서 자고 먹고 앉아서 TV 보고 뭐 프로그램도 많지만, 사실 어르신들은 그 침대, 네모난 침대 하나에 의존해서 TV 하나 보는 거, 뭐 트로트, 뭐 TV에서 뭐 야 오늘 임영웅이 나오네 이런 거로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거를 제가 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뭐 이제 자녀, 뭐 아들이나 뭐 딸, 뭐 가족들은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치료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병원을 보내겠지만, 사실 그 병원 안은 그렇게 뭐 희망과 로망이 있진 않습니다. 치료가 되면 좋겠지만 요양병은 사실은 항상 유지만 돼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열악한 곳이 사실 요양병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런 공허함, 그런 공포감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께서 가장 먼저 반기시고 찾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는데, 간호사도 아니고요, 의사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회복지사더라고요. 왜냐면요, 제가 얘기했지만 어르신들은 그 요양병원에서 뭐 하루, 1년, 10년, 뭐 평생을 어쩌면은 그 네모난 침대에서 여생을 언제 이 병이 끝날지 모르는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질병보다 더 힘들어하는 것은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간병사들 있지만요, 간호종사 있지만, 간호사가 있지만, 그들이 어르신들의 그 깊은 마음까지는 다 알지 못하더라고요. 어르신 바빠요, 뭐 빨리 해야 돼 하면서 일적으로 어르신을 사실 대하지, 정말 내 부모처럼 대하기가 현장에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간호사들은 1분 1초, 그 초를 다루는 현장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더 어르신을 대할 때 좀 더 까칠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대상으로 가장 먼저 찾고 또 필요하는 게 사회복지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서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잘하는 사회복지사, 사실 저는 그것보다 어르신들의 곁에서 그 어르신들의 이 얘기를 단 하나라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이 있다면 정말 좋은 사회복지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1년차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이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매일매일 업무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어떤 어르신과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대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쓰다 보니까 총 36편 정도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인스타그램에 그냥 썼는데, 이걸 그냥 SNS에만 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씩 정리를 해서 한글 파일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법 책처럼 되더라고요. 모여지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와, 나는 그냥 내 업무를 조금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글을 썼는데 한 번에 책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내가 쓴 책인데 내 손으로 직접 한번 편집도 하고 원고도 고쳐보고 디자인하고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똘끼 가득한 청년. 네, 저도 좀 똘끼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말에 뭐 애인이랑 놀거나 뭐 친구랑 뭐 영화 보지 않고 이렇게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똘끼 있는 청년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책을 썼어요. 책을 고치면서 왜 전문가가 있는지 사실 알겠더라고요. 왜 출판사가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들이 왜 돈을 버는지 알겠더라고요. 출판하는데 원고를 고치겠다고 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꼼꼼히 보고 오탈자, 오타 수정한다 했는데 사실 책에 오타가 몇 개 아직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거는 만약에 책을 보신다면 애교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노력했구나 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렇고요. 이렇게 책을 고치면서도 책을 만드는 데도 전문가가 있구나. 그렇다면 이 요양병원에서 사회복지사, 이 사회복지사도 전문가가 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 그 전문가가 되는 방법 중에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1년 차이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답을 찾아가고 있는 것은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결국은 내가 어떤 걸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곁에서 있어주는 거, 그게 정말 전부더라고요. 최근 그 예를 들면요, 어제 그저께쯤 일이겠네요. 어르신께서 새로 입원을 하셨습니다. 할머니셨는데 말씀을 아예 못하십니다.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시고요, 절레절레 뭐 정말 힘들 때 소리 지르는 그런 의사 표현만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입으로 식사를 하기가 어려우셔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L튜브, 이 튜브를 코로 삽입해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식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정말 위중한 어르신이었는데, 간호과에서 이제 어르신 식사를 위해서 튜브를 꼽는데 어르신이 겁이 나니까 힘을 주니까 이게 수축이 돼가지고 아파하셔서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호수가 안 들어가니까 어르신이 아!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제 자리가 1층 로비에 원무과 데스크 바로 책상만 달랑이 있는데 격리실이 그 근처에 있어서 비명소리가 너무 적나라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어르신이 왜 비명을 지르시고 바로 그 현장에 달려갔습니다. 보니까 간호사들은 어떻게든 어르신이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어르신 손을 꾹 잡고 이 튜브를 넣으려고 이렇게 시도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빡빡하니까 젤까지 발라가면서. 그런데 어르신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손을 탁 잡았어요. 힘을 주지 않고 편하게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쪽 어깨에다 손을 탁 대고 토닥토닥 한 다음에 딱 한마디 했습니다. 할매 많이 아팠죠? 괜찮아요. 괜찮을 거예요. 그랬습니다. 사실 병원에서 뭐 할매 하면 안 되거든요. 뭐 환자분 뭐 조금 한다면은 뭐 어르신 이렇게 존칭을 해야 되는데 일부러 제가 그런 상투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어르신이 너무 불안해하시고 너무 겁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르신도 가정에서는 손자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르신 손을 꼭 잡으면서 할매 괜찮아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정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손을 딱 놓았는데 어르신이 한 몇 분 뒤에 손을 이렇게 딱 드시면서 제 손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다시 그냥 저는 손을 딱 잡아드렸는데 그때 두 번째 잡으실 때 어르신께서 제 손을 힘을 좀 꽉 잡으시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이거구나. 이거면 되는구나. 그냥 어르신의 곁에 있어주는 것.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일에 치이다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 요양병원도 병원이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직장, 일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빨리 지났으면 좋겠고, 오늘 뭐 별일 없이 뭐 무탈하게 그냥 빨리 퇴근했으면 좋겠고, 칼퇴하고 싶다. 사실 그런 마음 듭니다. 직장이니까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가운데도 그 어르신들은 내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양병원 사회복지사 모임도 있습니다. 그 모임에 가면요,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프로그램 했다, 어떤 프로그램 했는데 어르신이 너무 좋아하더라, 잘 참여하더라,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에서는 어르신들의 그 손 잡아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1년차를 지나면서 계속해서 좋은 사회복지사는 뭘까? 내가 어르신께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점점 그런 답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책의 내용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한 몇 가지 얘기를 한번 나누고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한때 저한테 이제 오시면은 저보고 항상 호칭을 부르시는 분이 있었는데 저에게 없는 직책을 만들어주신 어르신이 계십니다. 진계장. 저보고 항상 계장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계장이 아닌데도 어이 계장 왔나? 계장 출근 빨리 일찍 했네? 그런 어르신이 계셨는데 계장이라는 게 뭐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르신께서 어쩌면 나를 편하게 인정하시고 나를 편하게 부르신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나는 한 게 없는데 난 어르신들에게 기껏해야 어르신 이름 불러드리고 오늘은 잘 주무셨어요? 식사는 잘 하셨어요? 안부 물을 게 단데 내가 이렇게 어르신들께 인정받아도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그 어르신께서 저에게 와서 계장 왔나? 이 묻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서는요, 사실 임종하는 걸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입사 초기에는 어르신들이 뭐 이렇게 흰 천에 실려서 응급구조사에게 실려 나가는 걸 보면은 하루 종일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한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이가 안 좋으셔서 그 식사를 잘 못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치아를 이제 뭐 식사를 잘 하고 싶어서 치과에 가서 틀니를 맞췄습니다. 틀니를 맞추고 내일이면 이 틀니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틀니를 끼고 식사도 옳게 하시기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엔 누구 얘기인지 몰랐습니다. 누가 돌아가셨다 얘기 들었는데 설마 그 어르신일까 몰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며칠 전까지는 저랑 웃으면서 얘기하고 또 제가 치과까지 모셔가서 틀니까지 맞춰서 이제는 좀 식사 편하게 할 수 있겠네 라고 하신 어르신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말 그대로 패닉이 왔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상황들을 그래도 전문가니까 그런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면 사실 프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인간적인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어떻게 이겨냈던 그런 경험이 사실 제 기억에는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죽음은 슬픔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외다인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덜 힘들게 그래도 의미를 가지고 이 죽음을 맞이할까? 그리고 그 죽음을 어떻게 또 아름답게 바라볼까? 잘 죽는 것도 중요한데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요양병원에 근무하지만 병원에는 독거노인들도 참 많잖아요. 독거노인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그런 독방촌에서 아무의 관심도 없이 연고도 없이 매년 그렇게 고독 사는 수가 매년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도 그렇고 그런 고독사 얘기를 접하면서 중요한 거는 그 소외된 사람들한테 단 한마디라도 한 1분이라도 관심을 가지는 것, 그 관심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조금은 더 따뜻하게 변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는 요양병원 사회복지사입니다 라는 책을 쓰고
오늘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어떤 얘기를 전할까 했는데요. 제가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떵떵대기보다는 겸손하게 오히려 더 저를 낮추는 시간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마치고 또 다음 주 저는 또 다시 저의 삶으로 돌아가서 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 마주하겠죠. 그때도 변하지 않고 어르신께 먼저 다가가서 어르신 오늘 잠은 잘 주무셨어요? 식사는 입에 잘 맞으셨어요? 그렇게 변하지 않고 어르신께 먼저 다가가서 어르신들의 좋은 것이 될 수 있는 요양병원 사회복지사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